네,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과장의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오랜만에 제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 들어오시면 저희 셋의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오늘 두 분이 오늘의 이슈와 오늘의 인물을 정리해 주실 텐데요. 먼저 김민하 평론가 오늘의 이슈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뭡니까? 사표 내고 반려하고 면담하고 강행 처리 준비하고 어디로 가는가 검수완박 모르겠습니다. 아하, 어디로 가는가 모르겠는 검수완박을 오늘의 이슈로 뽑아와 주셨고요. 지금 말씀 주셨지만 김호수 검찰총장 사표를 냈는데 청와대에서 오늘 반려를 했고요. 대통령과 면담도 진행된다면서요? 면담을 이제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네,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5시에 나왔어요. 예. 네, 5시에 이제 김호수 총장이 멋진 관용차를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면담을 진행을 하고 나왔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호수 총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제 검찰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차원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에 면담 갖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면담 과정 중에 김호수 총장은 아마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안들의 이제 어떤 부당한 측면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아마도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답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시간이다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은 없다라는 게 이 면담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청와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사표를 제출하는 것도 상당히 결의에 찬 어떤 행동이고요. 반려한다는 것도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려한 배경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사표. 근데 사표 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아, 어디서 사표를? 경찰대학 교수직도 사퇴했고요. 경찰관 때도 경찰관 사직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사표에 있어서는 김호수 총장보다는 훨씬 이제 이력이 빠르고 많은 걸로. 제가. 역시 소선배. 이게 김호수 총장이 사표를 왜 낸 거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대통령하고 면담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전에도 입법의 시간이다. 지금은 청와대 별도로 밝힐 입장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면담을 뭐 수용할지 안 할지 이 확답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면담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표를 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오늘 일단 청와대는 면담을 거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청와대는 면담을 거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대목이 문재인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드는 또 측면들이 있는 건데 검찰총장이 면담을 어쨌든 요청한 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예민한 상황에서 거부를 굳이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또 사표를 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또 퇴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종의 몇 가지 그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존재론적 고민이죠. 법조인이기 때문에 실제 미완의 상태인 이게 사실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형사소송법 계속 개정 중이고 그리고 아직 공수처는 너무 덩치가 작아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과 이런 것들은 되게 소수고 뭐 정치인들은 그래요. 파출소 만들어 놓고 경찰서처럼 일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일단은 공수처를 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할 만한 권한을 견제할 만한 도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중수청을 또 어디다 둘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완벽하지 못한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퇴임을 앞둔 대통령으로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논란이 이렇게 뜨겁게 쟁점이 붙고 있고 여론이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것을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고스란히 또 본인에게 돌아오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사실 고민이 계속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서 잠깐 그러면요.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최강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부터 전국 고검장들까지 검찰의 반발 상당히 커지고 있고 조직화되어가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언론에서는 검란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의원님하고 민주당에서는 현재 검찰의 이런 반발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검찰 조직의 속성이나 그간의 행태를 볼 때 등이 예상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공익적인 목적에서 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인들의 조직적 이익과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고 네. 적어도 공익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예. 단순한 지금 법안에 대한 항의 시위나 집단적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그간 이 문제가 왜 제기해왔고 검찰이 스스로 성찰한 결과는 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시정하고 사과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모여서 논의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도저히 어떤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검찰에서는 오히려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소위 말하는 이성적이지 않다. 이러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공격하려면야 무슨 단어를 못 쓰겠습니까만은 네.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게 그러면 뭐 감정적으로 지금 뭐 없는 일을 갑자기 만들어서 밀어붙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예. 검찰 조직이 또 검사들이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본인들의 그간의 어떤 발자취에 대한 분석과 성찰과 사과, 반성 이런 것들이 더 이성적인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전제에서 누구에게 이성을 운운하고 감성을 운운하고 합리성을 운운하면 혹시 한번 논의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 법 개정 얘기는 뭐 저기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수십 년 된 지금 역사를 갖고 있는 논의고요. 네. 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법안이 제출되고 논의된 게 역대 정부에서 지금 여러 번이었고 예. 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의 후보들조차도 전부 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도대체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검찰총장 간의 회동 지금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께서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를 하셨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내부 분위기도 아실 텐데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 그리고 청와대 반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면담을 또 총장과 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저는 뭐 사소한 부분이요. 전 민정비서관이 아니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예, 죄송합니다. 예, 공직기강 비서관이셨죠. 네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랄까, 이분의 견제하는 원칙이랄까 하는 것이. 네. 헌정사에서 어떤 중요한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올바른 관행을 확립하는 데 있다. 예. 그리고 헌정 질서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개인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당신의 재임 시절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많이 그걸로 일관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총장에게 임기를 부여한 취지,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동과 논란을 벌인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도 어떤 임기 보장에 관한 소신만큼은 확고하셨던 분인데 네.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다는 것은 또 그 전에 무슨 뭐 본인을 탄핵해달라 어쩌고 하면서 무리한 얘기를 하면서까지 어떤 조직의 대표자 내지는 조직 이익의 수호자로서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검찰총장의 모습이 단순히 지금 단계에서 어떤 조직의 이익에 수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정사나 헌정 질서의 측면에서 보자면 네. 검찰총장에게 임기를 부여한 이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적 지위의 막중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인식하고 있는지 총장의 의견을 아마 대통령께서 네.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을 확인하시는 취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총장의 의견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어떤 요청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 이 법안은 부담이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부권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요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 그간 행태로 볼 때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부적절한 일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네. 각 부처의 청단위 조직은 그 집행을 책임지는 조직이지 정책 결정을 책임지고 의사에 관여하고 주도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1단계에 관한 협의를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하셨죠. 총리의 주재하에. 예. 이 검찰청의 장과 경찰청의 장이 모여서 합의한 게 아닌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조직 체계에 비춰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그 외청의 장이 대통령께 그런 걸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얼마나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한 오만한 조직인가를 입증하는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기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성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요. 과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법안들,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이후 임시 국무회의까지 과연 이번 달 안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국 부분은 어떻습니까?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원내대표단에서 일정한 어떤 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의장님이 외국에 계신다고 해서 국회 일정이 마비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도적인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 또 하나의 지금 그 뜨거운 논쟁거리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대응, 보이콧입니까? 아니면 철저한 검증입니까? 오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그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보이콧이라는 용어는 언론이 해석상 그렇게 전제하고 언론에서 사용한 용어지. 우리 민주당 의원 입에서 보이콧이라는 말이 발설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취지는 이런 부적격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잘못됐으니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하고 철회하시라. 당선자가 이걸 고집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그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보고 그렇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회를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그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은 철회 얘기를 넘어선 다음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청문회를 하는 것을 전제하고 보이콧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건 너무 언론에서 앞서 나간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7시에 민주당 법사위에서 제1소위 소집을 하셨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협의가 없는 소위 소집이다, 입법 독주다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법사위 분위기. 우리 박주민 간사하고 유상범 간사께서 일정한 협의를 거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단지 이제 소위에서 논의할 안건과 관련해서 뭐 약간 이견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일소위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협의 없이 했다는 거는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그 국민의힘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제기된 문제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호들갑을 떠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논의였고 국민의힘도 분명히 수사권 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여러 의원들이 제출하시고 또 대선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위라는 절차가 열렸으니 거기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타소한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정치 공세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좀 이제 멈추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일소위를 비공개 관행을 깨고 공개로 열어야 한다, 열어달라 이렇게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까요? 글쎄 뭐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그 스스로 본인이 검찰의 표적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 법안 처리나 통과에 관한 의지가 이렇게 있고 국민들에게 그걸 알리고 싶으시구나.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3인칭 시사시점 김민하 평론가 장윤선 기자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최강욱 의원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비장하네요. 비장하고 비감하고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그 정치적 목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고, 그러니까 기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하고 또
검찰, 경찰 그리고 또 공수처 이렇게 삼두마차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형사사법체제를 좀 안정화시키자라는 논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그렇죠. 민주당은 그 과정에 있다고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아니 172석이나 쥐고 있고 그리고 큰 틀에서 헌법 개정도 할 수 있는 180석이나 쥔 정당이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임기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대통령 놔두고 이렇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냐. 특히나 이제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론 수렴 절차, 논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속사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비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 전체 과정에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과정, 네. 뭐 검찰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게 모든 이제 입장 차를 좁히기가 어렵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네. 지금 핵심적으로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주장의 핵심은 결국은 검찰이 갖고 있는 비대한 권력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비대한 권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수사랑 기소를 분리하자는 얘기로 가꾼 건데, 근데 법에 있는 검사의 모든 수사와 관련된 그런 조항들을 다 삭제하거나 바꾸는 걸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냐는 또 다른 문제였던 것 같고,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선택한 거는 검사는 어쨌든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가능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고 이렇게 조정을 일단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직 제가 볼 때는 안착됐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일선의 경찰이라든가 지금 이제 변호사들이라든가 다들 마찬가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도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제를 안착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검찰의 권한을 추가로 줄여야 될 게 어디냐 이렇게 논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최근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새롭게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등등등의 이유로 이것이 추진되는 것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장윤선 기자님 말씀대로 이제 졸속이다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운데 다만 그럼 누군가는 이 문제를 다시 그러면 민주당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계속 저러고 있고 국민의힘도 별 의지는 없어 보이고 윤석열 당선인 막 한동훈 검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럼 누가 푸는 것인지 모두가 지금 그 파국적인 결말을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고 오로지 믿을 것은 표통령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면담하시겠다고 나서셨으니까 어쨌든 뭐 대안을 내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건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면담을 안 하는 것이 이제 명분이 없는 것이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든 필요한 일이에요. 당장 지금 고검장들이 대검에 뭐 대기를 하고 있다는데 김호수 총장하고 면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입장을 얘기하겠다. 근데 입장이라는 게 뭐 우린 그만둘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일 되면 또 평검사들이 뭐 대표자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도 우리 다 그만둘까요 말까요 뭐 이런다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이것 때문에 검사들이 예를 들면 뭐 집단 사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쭉 이어지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담을 진행해서 뭔가 저점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검수완박 법안이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 정말 올라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 대통령의 딜레마인 상황인 것이죠. 미리 처리를 했었어야 됐다라는 비판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인데 검사들의 이런 태도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조직 가운데 누가 이렇게 대놓고 나서서 항의를 할 수 있나요? 해경이 없어졌을 때 해경은 그냥 묵묵히 다 받아들였죠. 여가부 폐지한다는데 여가부 이렇게 단체 행동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부처들은 다 검찰들만 그렇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알겠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 과장의 시사 진단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장윤선 기자가 오늘의 인물 준비하셨죠? 누굽니까?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후보자. 오늘 굉장히 뜨거운 인물인데요. 과연 1호 낙마 오를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40년 지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40년 지기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말입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대구 정가를 쭉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재미있는 워딩이 나오는데 두 분이 40년간 친해질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별로 그렇게 친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까지 이제 취재가 됩니다. 실제 취재를 좀 쭉 해보니까요. 두 분이 만난 것은 얼추 90년대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94년부터 96년까지 대구지검 초임검사를 지냈고요. 예. 그때 93년부터 98년까지 정호영 후보자가 당시에 대구 적십자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이제 요때 처음 만난 걸로 확인이 좀 되고 몇 번 만났고 그리고 2014년에 윤 당선인이 대구고검 검사로 다시 가는데요. 네. 이때 이제 지역 유지들 모임 있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 그런 모임에서 술자리에서 좀 알게 된 사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핵심은 알고 지낸 시간은 40년이지만 40년간 절친이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알던 사람이라고 해서 40년 내내 그렇죠. 절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40년 지기라는 게 보도가 됐고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국민들께 각인되었을까요? 이게 좀 약간 일종의 언론 해프닝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인수위가 처음 발표했을 때 다른 분들은 다 검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정호영 후보자만 이분 누군지 알려진 게 거의 없다.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막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알고 보니 40년 지기이고 그리고 또 위암 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이 인수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인수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40년 지기론이 굳히기로 들어간 상황이 된대요. 네. 정작 취재를 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언론 그 정치권 안에서는 그러니까 친구 찬스는 아닌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지역 사회에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분들이 두루두루 뭐 여당 쪽에도 야당 쪽에도 두루 인맥을 쌓으면서 관리해온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슨 뭐 친구 뭐 이런 사이라는 게 사실 미스터리한 게 많아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40년 지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도 뭐 중마고라고 다 쓰잖아요. 네. 과연 중마고가 맞는가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릴 적에 외갓집에 옆집인지 뭐 근처에 살던 어떤 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아이였겠죠. 근데 가끔 갔을 텐데 맨날 간 것도 아니고 같이 좀 놀았던 아이인데 이후에 검사 생활을 하다가 지나가다가 알아봤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이후에 계속 뭐 절친처럼 지낸 것도 아니고 그럼 중마고가 맞는 거냐? 저의 인간관계 기준으로는 중마고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불리기 나름인 거죠. 네, 그것도 통용되는 걸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워낙 이게 좋으니까 스킨십이 좋으니까 40년 지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어쨌건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의혹, 자녀 의혹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표통령께서 앞서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잣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 정 후보자가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확실히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퇴론의 핵심은 적극적인 위법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게 많은 것은 현실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될 품격, 도덕성 뭐 이런 것이 이분에게서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찍히는 게 사실인 것이고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 이 공정에 위배된다는 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태경 중진이죠.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 하면 안 봐주겠다. 사실상 자진 사퇴하는 게 옳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명이라는 건 범법자가 아닌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 법이 아니다 이 얘기만 하니까 답답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과연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가면 어떤 또 논의가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 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